자, 안녕하십니까. 이가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건축 구조 여러분 국가직 9급에 관련된 기출문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직 9급인데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1번입니다. 건축물 구조 설계법이 여러 가지 설계법이 있어요. 그 설계법의 기본적인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건축물 구조 설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아는 것 물어봤어요. 첫 번째, 허용 응력 설계법은 탄성이를 위한 구조 해석으로 산정한 부재 단면의 응력이 허용 응력을 초과하도록, 자, 허용력을 초과하도록 구조 부재를 설계하는 방법이다 라고 나왔는데 조금 더 볼게요. 두 번째, 강도 설계법은 구조 부재를 구성하는 재료 비탄성 거동, 자, 비탄성 거동을 고려하여 산정한 부재 단면의 공칭 강도의 강도 감소 개수를, 자, 공칭 강도에다가 강도 감소 개수를 곱한 거죠. 자, 설계 강도가 개수 하정에 의한 소요 강도 이상이 되도록, 자, 소요 강도가, 자, 설계 강도, 소요 강도 이상이 되도록, 즉 설계 강도가 소요 강도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죠. 되도록, 자, 구조 부재를 설계하는 방법. 자, 좋아요. 세 번째, 성능 설계법은 건축 설계 기준에서 규정한 목표 성능을 만족하면서 건축 구조물을 건축주가 선택한 성능 지표에 만족. 중요한 건 여러분, 건축주가 선택한 성능 지표에 만족하도록 설계하는 방법. 네 번째, 한계 상태 설계법은 한계 상태를 명확히 정의하여 하중 및 내력의 평가에 준해서 한계 상태에 도달하지 않는 것을 확률 통계적 개수를 이용하여 설정하는 설계법. 맞죠? 자, 그러면 정답은 여러분 지금 1번에 있는 거죠. 자, 1번이 도대체 왜 틀렸냐? 여러분, 허용 응력이라는 건 버틸 수 있는 응력, 힘이 얘기하는 거죠. 버틸 수 있는 힘까지만 이 건물이 어떤 하중에 버틸 수 있는 한계까지만 해야 되는데 한계를 초과하면 그 건물이 못 버티는 거죠. 근데 자, 허용력을 여러분 초과하도록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초과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허용력 설계는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 표현이었죠. 자, 우리가 생각하면 간단히 할 수 있는데 지문인상, 자, 어디가 틀린지 그걸 자꾸 좀 찾다 보니까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정의를 물어보는 게 상당히 사실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현장 콕드 현장 재하 시험. 여러분, 재하는 주로 여러분 지내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인데 위에서 일정한 하중을 가해주는 거죠. 자, 볼까요? 재할, 보나, 슬라브, 수와 하중에 배치는 강도가 의심스러운 구조 부재 후 위험 단면에서 최대 응력과 처짐이 발생하도록 결정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재할 시험 하중은 해당 구조 부분에 작용하고 있는 고정 하중을 포함하여 설계 하중의 75%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표현인데 좀 볼게요. 세 번째, 시험 하중은 4회 이상 균등하게 나누어 증가시켜야 된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측정된 최대 처짐과 잔류 처짐이 허용 기준을 만족하지 않을 때 재시험을 반복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틀린 부분은 바로 이 표현이죠. 재할 시험 하중을, 자, 하중은 해당 구조 부분에 작용하고 있는 고정 하중을 포함하여 설계 하중의 75%가 아니라, 자, 여기 몇 프로? 85% 이상 이어야 한다라는 그 부분이 여러분 지금 잘못됐었죠. 저 단순하게 그냥 저거 물으면 숫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건축 구조물에서 각 날짜에 타설한 각 등급의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시료를 채취하는 기준. 여러분, 콘크리트는 어떤 날에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이때 여러분 시험할 수 있는 그 기준값이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최소 한 번 이상. 자, 그 다음에, 자, 150 세제곱미터당 1회 이상. 요게 좀 그렇죠. 조금 이따 볼게요. 슬라브나 벽체 표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자,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1회 이상. 이런 표현 나오는데, 여러분, 틀린 건, 두 번째죠. 자, 이게 여러분 150이 아니라, 자, 최소 120 세제곱미터당 1회 이상 하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떤 그 설계 기준에 따라서 어떤 데는 100이라고 나오고 어떤 데는 120이라고 나오는데, 자, 뭐, 하여튼 틀린 겁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120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조적조 기준 압축 강도 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옳지 않은 것. 시공자는 규정에 따라 5개의 프리즘을 제작해서 한다라고 나오죠. 두 번째, 구조 설계에 규정된 허용 응력의 2분의 1을 적용한 경우 시공 중 시험은 반드시 시행한다. 자, 구조 설계에 적용된 허용 응력을 모두 적용한 경우 벽 면적 500제곱미터당 3개의 프리즘을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시험한다. 자, 네 번째, 기시공됐다는 얘기는 이미 시공된 조적조의 프림 시험은 벽면적 500제곱미터마다 품질 시험을 확인하지 않는 부분에서 재령 28일이 지난 3개의 프리즘을 채취한다라고 하는데 정답은 여러분 두 번째죠. 자,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이 숫자가 틀린 게 아니에요. 자, 구조 설계에 규정된 허용 응력의 2분의 1을 적용한 경우 시공 중 시험은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2분의 1을 적용하면 상당히 많이 적용된 거예요. 그러면 굳이 뒤에서는 시공 중 시험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나오죠. 자, 2분의 1을 넘어서면 적용을 하면 안 합니다. 그 표현이 지금 잘못됐어요. 자, 다섯 번째, 목구조 바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바닥 구조는 수직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져야 된다. 맞죠? 자, 바닥 구조는 바닥 구조에 전달되는 수평화전을 안전하게 골조와 벽체에 전달할 수 있는 강도와 강성을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일단 좀 더 볼게요. 구조형 바닥 판재로 구성된 플랜지재는 플랜지입니다. 자, 하중에 대한 수평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면 내 전단력에 대해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지녀야 되고, 네 번째, 바닥 경막 구조의 구조 형식에는 수평 경막 구조, 수평 트러스 등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틀린 표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세 번째는요, 구조형 바닥재로 구성된 플레진재는 수평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면내 응력에 대한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자, 볼까요? 자,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구조형 바닥재로 구성된 외부재는, 자, 여기서 여러분 지금 틀린 표현이 여러분 요 플랜지재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웹이라고 나와 있는 이제 이게 우리가 흔히 있어 외부재라고 하는 거죠. 자, 외부재는 수평 하중에 대해 발생되는 면내 전단력에 대해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플랜지가 아니라 이거 외부재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5번은 여러분 상당히 좀 찾기 어려웠던 지문이었습니다. 자, 갑니다. 여섯 번째. 보통 모멘트 골조에서 압축을 받는 콘크리트 기둥의 띠철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러분, 띠철근이죠. 기둥에서 띠철근입니다. 단 전단이나 비트님, 보강철근 등이 요구되는 경우 시험 또는 구조적 해석, 검토에 의해 예외사항 등 같은 추가 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어떤 조건들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1번 모든 모서리 축방형 철근은 135도 이하로 구부린 띠철근의 모서리에 의해 횡지지되어야 된다. 이거죠. 자, 띠철근은 기본적으로 135도 이하로 구부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띠철근은 여러분 이 구부린 후크 있죠. 자, 후크가 여러분 몇 도예요? 90도와 135도짜리가 있죠. 이게 표준 갈고리죠. 이게 표준 갈고리입니다. 띠철근에서. 그러니까 135도 이하로 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띠철근의 수직 간격은 축방철근은 16배야. 띠철근이야 철선 재름의 48배야. 또한 기둥 단면적의 최소 치수 이하로 해야 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형철근 35mm 이상의 이형철근 35mm 이상의 축방철근은 이형철근 10mm 이상의 띠철근으로 둘러싸야 하며 이 경우 띠철근 대신 용접 철망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자, 여러분 잠깐요. 자, 주근이 여러분 기둥에서 주근이 32mm하고 구덩이에 지근이 35mm가 있어요. 자, 이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띠근이 얘는요 이형철근 10mm 이상이고 얘는 이형철근 13mm 이상이었죠. 지금 요 표현부터 여러분 지금 잘못된 거죠. 자, 다음에 네 번째.
자, 기초판 또는 슬라브 윗면에 연결되는 기둥의 첫 번째 띠철근의 간격은 다른 띠철근 간격 2분의 2 이하로 해야 되는 이유가 그 부분에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많은 전단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저항하기 위해서 여러분 띠철 간격을 더 촘촘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틀린 건 여러분 요거죠. 그래서 이 표현입니다. 아까 방금 제가 설명하고 또 하나 여러분 틀린 거. 자, 용접 철망을 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띠철근이 어떤 철근이냐면 이 사진에서 봤을 때 여러분 요렇게 가는 철근들이에요. 요렇게 가는 철근. 자, 요 철근이 여러분 지금 뭐예요? 띠철근이라고요. 이 띠철근. 이 띠철근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하는 요 수직철근, 요 수직철근이 굵게 따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35mm 이상 주철근, 이형철근 13mm. 자, 그 다음에 35mm 이상은 32mm 이하는 10mm 이상은 13mm입니다. 그래서 요것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용접철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7번입니다. 자, 7번. 건축물 강구조 설계에서 SS27호 여러분 요게 여러분 항복 강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자 SS27호 스틸 스트럭처 자 하여튼 27호의 강중의 아변 H형각 H는 저 정도 크기를 갖고 있는데 자 강도 및 재료 정수로 옳은 거 물어봤네요. 자 인장 강도는 410MPa 그 다음에 앞 항복 강도는 265 탄성 개수는 자 20만 5천 자 탄성 개수는 전단 탄성 개수는 79,000MPa이다 라고 하는데 정답 한번 볼까요? 자 1번밖에 없네요.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자 요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철골에 관련된 얘기 나올 때는 전부 다 항복 강도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숫자 자체가 여러분 항복 강도입니다. 따라서 자 여기 볼까요? 항복 강도는 265가 아니라 275가 되는 거죠. 275 써 있잖아요. 탄성 개수입니다. 철골에 여러분 탄성 개수는 여러분 여기에 있죠. 탄성 개수 얼마요? 21만. 요게 아니라 여러분 요게 아니라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단 탄성 개수는 79,000이라 81,000이 되는 거죠. 자, 메가파스칼. 포화성비 0.3. 선팽창 개수는 0.000012. 자, 이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철골에서 기본되는 강도 및 재료 정수입니다. 그래서 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었던 거죠. 거의 요즘 보면 기본을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걸 다시 한번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8번입니다. 강구조 고장력 볼트의 일반 상해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고장력 볼트입니다. 고장력 볼트에서 자, 옳은 것은 자, 1번 고장력 볼트 중심간 거리입니다. 중심하고 중상 거리는 공칭 직경이 2배 이상으로 한다. 볼까요? 두 번째, 고장력 볼트 전 인장 조임은 임팩트 렌치 자로 수혜 또는 일반 렌치로 최대한 조이는 조임법이다. 자, 여기서 틀린 표현도 있어요. 세 번째, 고장력 볼트 용접과 조합하여 하중을 부담시킬 수 없고 고장력 볼트 용접을 병할 경우 고장력 볼트의 전체 하중을 부담시킨다. 자, 이 표현도 여러분 좀 잘못됐어요. 장력 볼트, 자 고장력 볼트입니다. 고장력 볼트가 마찰 접합에서 하중인 접합부의 단부를 향할 때는 적절한 설계 지압 강도를 갖도록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맞는 건 자, 네 번째밖에 없어요. 자, 사실은 고장력 고자가 빠졌는데 고장력 볼트가 마찰 접합에서 하중이 접합부의 단부를 향할 때 자, 모든 건 여러분 자, 중앙에서 여러분 단부 쪽으로 가는데 적절한 설계 지압을 갖도록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1번은 왜 틀렸냐? 자, 고장력 볼트 구멍 중심간 거리는 공칭 직경 몇 배면 자, 2배가 아니라 2.5배여야 돼요. 2.5배. 요 표현이 지금 잘못됐고. 자, 두 번째 고장력 볼트 저인장 조임은 너트 회전법, 직접 인장 측정법, 토크 관리법. 자, 토크 자, 전단력 볼트, TS 볼트 등을 사용하여 주어진 설계 볼트 장력 이상으로 여기서는 여러분 뭐예요?
주어진 설계 볼트 장력 이상으로 조여야 되는데 뭐 최대한 조인다 이런 표현 나와 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고장력 볼트는 기본적으로 용접과 조합해서 하중을 부담시킬 수가 없어요. 왜? 모든 힘은 용접이 받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 용접에 전체 하중을 부담시키도록 한다라고 해야 하던데 고장력 볼트에 부담시키도록 한다라고 이런 표현 때문에 잘못됐었습니다. 자, 9번째입니다. 자, 길이가 L이고 자, 변형에 구축된 트러스 부재가 온도 변화에 의해서 T에 의해 일어나는 축방향 변형률은 얼마냐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트러스 부재의 재료는 열팽 장계수인 등 자, 개수인 등방성 균질 재료로 자, 온도 변화에 따라 선 변형한다. 자, 온도에 따라 일정한 선 형태로 변형한다로 나와 있죠. 자, 요거 정답은 2번에 있죠. 이게 기본적인 공식이죠. 온도에 의한 축방향 변형률, 온도에 의한 축방향 변형률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기본적인 공식이 되는 거죠. 자, 아주 기본적인 얘기죠. 자, 11번 좀 갑니다. 항복점 이상의 응력을 받는 금속 재료가 소성 변형을 일으켜 파괴되지 않고 변형을 계속하는 성질, 계속 늘어나는 성질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바로 여러분 정답은 1번이죠. 자, 연성입니다. 연성은 가늘고 길게 또는 얇게 늘어나는 성질이 여러분 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연성이 좋은 재료는 뭐 금이나 은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진 재료가 연성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금속 재료가 소성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자, 계속 변형을 일으켜 파괴되지 않고 계속 변형을 합니다. 즉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얘는요 가늘게 늘어나는 성질을 여러분 연성.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등가 정적 해석법에 의한 내진 설계에서 밑면의 전단력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건 물어봤죠. 자, 반응 수정 계수가 클수록 밑면 전단력은 감소한다. 조금 이상한데 하여튼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건축물 중요도 계수가 클수록 밑면 전단력은 감소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건축물 고유 주기가 클수록 밑면 전단력은 감소하고 자, 건물 중량이 작을수록 밑면 전단력은 감소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자, 틀린 건 여러분 지금 2번에서 틀렸는데 지진 응답 계수에서 공식이 지금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 공식인데 여러분 요거 있죠? 자, 얘는요. 요걸 얘기합니다. 단축의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R은 반응 수정 계수죠. 수고. 자, 얘는 뭐냐면 여러분 건축물의 중요도 계수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2번이 왜 틀렸냐? 여러분 건축물 중요도 계수가 클수록 여러분 중요도와 자, 요금리 응답 계수에서 자, 여기는 여러분 지금 비례고 여기는 반비례고 또 다시 여기는 비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얘가 커지면 얘도 커져야 되는 거고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겠죠. 근데 뭐라고 나와요? 크면 커야 되는데 여기서 뭐예요? 감소한다고 나와 있죠. 감소가 아니라 어때요? 자, 여기처럼 증가한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어차피 비례 관계니까. 그걸 여러분 지금 물어보는 거죠. 공식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 한번 알고 계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 계산하는 문제는 10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 한두 문제 정도일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 공식에서 이 공식에 관련된 이 자체를 물어보는 거지 이걸 뭐 계산해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겁니다.